님. 이준희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판연구관들의 연구 보고서는 뭐 극비사항입니까? 극비사항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예, 우리 이성민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본부장님은? 저 재판관들의 연구원들의 그 보고서 말이죠. 재판연구원들의 보고서는 이게 대법원 기록이 학업 시간에서 올라올 때 대법원 올라올 때 기본적으로 재판연구관의 보고서와 그리고 전자화된 중요한 문서들은 출력해서 복사를 해서 줍니다. 중요 문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 예. 그래서 기존의 재판연구관들이 101명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대법원에. 그 재판연구관 연구 이 보고서를 할 때 뭐 물론 이제 신권연구관과 심층연구관 이렇게 구분도 되고 이 연구관의 이제 조가 상사조, 민사조, 근로조, 형사조, 조세조, 뭐 헌법행정조 등이 있는데 그 조마다 연구 보고서를 써서 뭐 인용이면 인용 의견으로, 기각이면 기각 의견으로 이렇게 해서 보고서를 제출하면 그 연구관들이 다 공유했다는 거예요. 그 공유된 상태에서 대법관들이 제대로 된 판결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독 이 특정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만 연구관들 10명을 별동대로 구성해서 별도로 이 보고서를 비공개한 상태에서 이 대법관들에게 제출되고 재판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동안? 이렇게 졸속 재판은 뭐 지금 여러 얘기했지만 재판 연구관들의 보고서가 이렇게 폐쇄적으로 비밀리에 아주 은밀하게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본부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대법원의 실무를 담당했던 실무진 이야기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기록이 가만 있어봐요. 저도 내부 제보라서 예. 신빙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분이 이야기한 거라서 이 워딩을 그대로 좀 해주고 싶었어요. 이게 전원 합의차의 사건이 배당되는 게 원칙이지만은 실무적으로는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해서 이걸 소부에서 다루기가 어렵다고 됐을 때 전원 합의체에 회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소부에서 요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원 합의체로 이걸 사건을 땡겨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것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 실무진의 이야기. 네, 맞습니다. 네. 원래 사건 배당을 소부에 회부하고 나서 소부에서 합의가 안 될 시에 소부의 요청사항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데 이 이재명 후보 관련된 사건은 4월 22일 날 사건 배당 당일에 사건 배당되고 당일에 전원합의체 회부되고 당일에 이 전원합의체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졸속으로 이 급작스럽게 진행된 사건이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헌정사상 최초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유일한 사건이고. 이런 사건을 처음 봤다는 겁니다. 근데 아니 재판연구관들이 보고서도 아직 이 작성해서 보고도 안 했는데 어떻게 심리가 됩니까? 대법관들이 무슨 사건 내용, 사건 기록을 지금 다 그 6만 장이라고 하는데 뭐 다는 아니더라도 그걸 다 볼 수 있는 당일날 그 전에 배당받기 전에는 관리재판부에서 하잖아요. 배당을 받아야 심리권한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전속재판관이 돼야지만. 근데 재판관이 배당 받고 나서 심리해야 되는데 그날 당일날 배당받은 당일날 심리가 가능합니까? 물론 이 전원 합의체 이게 아까 기본적으로 전원 합의체에서 신문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전체 대법관들은 이 기록 내용을 전자화된 다 볼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고법에서 권한이 다 있다는 거죠. 고법에서 넘어간다고 하는데 그것도 전자기록도 반반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직 다 전산화 다 안 돼서 그렇죠. 이렇게 사건 기록이 방대한 사건 그리고 이 1심에서 한 거는 어느 정도 전자화되어 있지만 실제 공판 과정에서 새롭게 제출되거나 새롭게 채택된 이 과정까지는 다 전자화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거. 그래서 이거 만약에 대법원 수사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식의 위법 행위가 있는지 낱낱이 밝혀질 거다라고 다 하고 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준희 교수님. 지금 미국의 50개 주에는 모두 다 대법원이 설치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네. 뭐 오클라호마주나 이 텍사스주는 2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사부, 형사부.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150여 명, 프랑스 같은 경우는 120여 명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단순 계산해봐도 지방법원 법관 1인당 재판수가 2,500여 건, 고등법원은 200여 건,
대법관은 1인당 4,500건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10건씩 해도 다 소화를 못 하거든요. 심지어 이 사법 연감에도 지금 대법관 한 명당 3,300건을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대법관 12명이 판결을 하는 나라가 아니라 대법관 12명뿐만 아니라 재판연구관 100명이 판결하는 나라가 이게 3심제 상고법원이 아니라 네. 상고법원이 아니라 이건 상고 배심원이다. 상고법원의 재판연구관들이 다 소위 사건 이 재판권이 없는 연구관들 100명이 보고서 써서 올리면 거기에 대해서 12명이 마치 배심원처럼 선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3심이라고 하면 많은 국민들이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아주 간절하게 요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니 전원합의체가 그렇게 지고지수나 같이면 지방법원에도 전원합의체 둬야 되고 고등법원에도 전원합의체 둬야지 왜 대법원만 둘 것이며 그러면 독일에는 30여 개 부가 있습니다. 형사, 민사, 행정, 헌법 등의 모든 물론 이제 우리나라 헌법소원은 헌법재판 별도로 있고 독일도 그렇긴 합니다만 각 부가 다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원합의체가 꼭 지고지순한 게 아니라면 각 부가 설치돼서 제대로 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수님의 의견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독일 그 연방대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정확하게 헤아려 보니까 민사부가 14개가 있고 형사부가 6개가 있었습니다. 총 20개이고 각 부에 평균 8명이 있기 때문에 기본 160명의 대법관이 있고 그 외 기타 부라고 해서 또 20여 명이 있고 그 밖에도 4개의 또 최고법원이 따로 있기 때문에 거의 400명에 가까운 대법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비춰보면 우리는 대법관 플러스 대법원 연구관을 포함해도 그 숫자에 미달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